안녕하세요, 이정님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반찬은요, 가을의 제철 식품이지요. 검은 콩 중에서도 영양 만점인 서리태 조림과 그리고 서리태 멸치 조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는 만들어 놓으시면 그리고 두고두고 반찬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가을 제철 식재료인 서리태로 만든 영양 만점 콩조림과 멸치 콩조림. 온 가족에게 사랑받는 인기 밑반찬.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재료 손질해 볼까요? 네, 오늘 주 재료인 서리태인데요. 우선 서리태는 고르실 때에 까만 그런 둥근 모양의 서리태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리태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서리태를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삶을 텐데요. 서리태를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삶는다고요? 콩조림 할 때에 불리지 않고 그냥 직접 삶아서 하면 훨씬 더 꼬들꼬들하고 나중에 조림을 해놓으면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이렇게 껍질 쪽이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냄비에다가 이제 씻은 서리태 한 컵 정도면 이제 물은 한 이제 2컵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그냥 삶는 것보다는 다시마를 또 넣어서 삶아주면 또 다시마 맛이 콩에 또 흡수가 되니까 영양과 맛이 훨씬 더 배가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익히는데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삶으면 콩 무르지 않고 아주 약간 설컹할 정도로 그렇게 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마늘을 제가 함께 넣어서 이제 졸일 텐데요. 그래서 마늘은 약간 도톰한 편으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네, 이제 조림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림장은 네, 청주하고요. 그다음에 조청, 조촌이든 올리고당이든 요리여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조 간장.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5분, 20분 정도 지금 콩을 삶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지금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삶을 때에 맛있는 국물이 들어가라고 다시마를 넣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마는 이렇게 건져주시면 됩니다. 다시마를 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늘 약간 도톰하게 점인 거 마늘 넣어주시고 그리고 조림장.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넣어서 이제 서서히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국물이 거의 하나도 없을 때까지 졸이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익혔기 때문에 콩이 조금 그냥 통통한 채로 있지만 이게 이제 졸여지면 아주 쪼글쪼글해지면서 씹는 그 맛을 주는 그런 맛있는 또 이제 서리태 조림이 이제 됩니다. 국물이 거의 졸아들면 꼬들꼬들 쫀득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콩조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콩조림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지요. 그래도 참기름 그리고 깨를 넣어주시면 돼요. 깨가 들어가서 막 다다다닥 붙어 있어야 아주 맛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 먹으면 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리태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짭조름한 콩조림 하나면 밥 한 끼 뚝딱 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서리태만 저렇게 졸여서 드셔도 되고요. 또 요즘에는 견과류도 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멸치 같은 것도 들어가면 또 멸치의 또 맛이 또 보태져서 더 맛있는 또 조림이 돼서 지금 멸치를 넣은 서리태 조림을 지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멸치는 지리멸치라고도 하죠. 가장 작은 멸치입니다. 잔멸치를 쓰는 것이 이 콩조림에는 잘 어울립니다. 이 지리멸치는 보면 간혹 또 짙은 뭐 갈색이 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이제 고추인데요. 또 이 조림에 고추가 좀 들어가면 약간 또 칼칼한 맛을 주기 때문에 넣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칼로 써는 것보다는 가위로 써는 게 훨씬 더 잘 썰어집니다. 이게 말린 거여서 칼이 잘 또 안 나갈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씨만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기름은 그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기름을 넣고요. 불은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여기에 고추를 이렇게 볶아주면 옅게 그 고추물이 우러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조림 속에 들어가면 윤기도 나고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훨씬 더 깨우는 맛을 줍니다. 네.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잔지리 멸치를 넣어서 네, 서서히 볶아주시면 됩니다. 멸치는 간을 안 해도 짭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콩조림의 간으로 멸치는 그냥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념 하나도 안 하고 칼칼한 매운맛만 고추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고요. 네, 고추와 멸치 볶을 때는요, 센 불에서 볶으면은 이 고추가 이렇게 붉은 선홍색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지를 않아요. 센 불에다 넣으면은 금방 까맣게 타니까 볶으실 때는 중불에서, 세지 않은 불에서 볶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고추와 멸치를 센 불에서 볶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 센 불에서 볶은 건고추와 멸치가 금세 까맣게 타버렸는데요. 반면 중불에서 볶은 건고추와 멸치는 아주 맛있게 잘 볶아졌죠? 앞으로 건고추와 멸치를 볶을 때는 꼭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바삭바삭 소리까지 맛있게 볶아진 멸치와 건고추. 네, 지금 아주 바삭거리게 다 잘 볶아졌습니다. 접시에다가 이제 옮겨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금방 꺼냈을 때보다 식히면 훨씬 더 바삭바삭한 맛이 유지되거든요. 네, 좀 잠깐 식히겠습니다. 다음에 서리태 조림.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의 별미 밑반찬인 서리태 조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리태 조림에다가 또 바삭거리는 멸치, 잔멸치와 약간 매콤한 칼칼한 맛이 나는 고추를 함께 볶은 거를 넣어서 또 이렇게도 또 해서 드시는 것도 또 다른 또 별미의 이제 콩 밑반찬이 됩니다. 네. 지금 닭 소리 나시죠? 이게 멸치를 바삭바삭하게 볶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리태와 멸치의 환상적인 조합. 아, 군침 돈다. 여기에 마무리로 견과류까지 올려주면 퍼펙트. 콩조림은 깨소금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꼬들꼬들한 서리태 조림과 또 바삭한 멸치를 넣은 서리태 멸치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제철 식재료인 서리태로 만든 최고의 밑반찬 콩조림과 멸치 콩조림 완성! 서리태 조림을 하실 때는요, 물에다 충분히 불려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물에 삶아서 서서히 졸여주는 것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꼬들꼬들한 질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도 안성맞춤인 밑반찬 콩조림과 멸치 콩조림. 오늘 밥상에 꼭 한번 올려보세요.